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랑 해야 할 것만 같은 일.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 뇌가 뭔가 해야 할 것만 같아서 하면요. 안 하려고 하는 드라이브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에 우리가 해야 됐던 것들, 내가 10월 초에 세웠던 계획들, 뭐 9월 말에 세웠던 계획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계획이 연초 목표를 그대로 갖고 온 건가? 라는 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연초 목표가 잘 이뤄졌으면 이런 것들을 잘 내가 꾸려나가서 성과를 내시면 되는데요. 근데 그냥 연초 목표가 러프하게 올해에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 였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타인의 기준. 타인의 기준에 맞춘 거라고 한다면 조금 드라이브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온 발자취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착한 딸을 해야 한다라고 길러졌고요. 그리고 딸인데 아들과 남편과 또 뭐 있지? 애인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을 요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대치에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그 기대치를 맞출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가 번아웃이 심하게 한번 왔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리고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엄마의 기준에 안 맞게 살 거야 라고 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저희 아빠 있는데도 남편에다 애인까지 역할을 저한테 다 이렇게 했어요. 주말 부부셔가지고 되게 그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랑 싸우면 니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예전에 이제 엄마의 원가족이죠. 외할머니나 아니면 뭐 외삼촌과 관련된 외가 식구들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요. 그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렇게 막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는 내가 아니고 애 어른, 애 어른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서 뛰쳐나왔어요. 뛰쳐나오고 결혼하고 나오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걸 안 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의 의견에 대해서 엄마의 의견에 대해서 계속 수용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지라 저도 모르게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타인의 기준에 굉장히 저를 끼워 맞추려고 하던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줄였더니 제 삶이 좀 평온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는 좀 봐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기준이 사실은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사는 거니까. 이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적절한 기준 안에서 각자의 원하는 역할을 잘한다면 정말 이상적이고 좋은데 남의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저희 제자이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되게 비슷해요. 유사한데 회원님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는 고객님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시는 기업 대표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뭔가를 계속 이뤄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타인의 기준보단 나의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잡아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이 목표를 달성하면 나에게 어떤 즐거움이나 의미가 있느냐. 요거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요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까 제가 목표를 100일간 매일매일 브런치 발행하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하고 나면 저 스스로한테 리워드가 막 생기는 건 아니에요. 리워드가 막 생기는 건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이거 100일간에 매일매일 하면 돈을 막 몇천만 원을 준다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인플루언서가 돼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한테는요. 내가 나의 게으름과 맞서 꾸준하게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보람이 생겨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즐거움이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업무 같은 거를 저는 처리할 적에도 그래서 이 업무가 끝났을 때 내가 느끼는 것들, 얻는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을 향해서 쭉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라이브 들어와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동기를 한번 재점검해 볼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5분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각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계획들의 옆에다가 이걸 해냈을 때 나에게 어떤 즐거움 또는 의미가 있는지 좀 적어봐 주세요. 요거를 먼저 적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동기 점수를 매길 때 1에서 10점 중에 7점 미만이면 반려하세요. 리젝트 하실 필요가 있어.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동기 점수가 요 세 가지야. 연초 목표, 타인의 기준, 목표 달성 시 요런 건데 요것들을 다 토탈로 고민하셔서 이게 나한테 있어서 동기가 될까?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7점 미만이라면 없애세요. 좋아요. 숙제처럼 생각하셔도 좋고요. 작성하셔서 저한테 DM으로 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시거나 또는 뭐 게시물에다가 저 태그하셔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로 계속 뭔가 우리의 스스로에 있어서 챌린지를 같이 하자라는 의미로 요즘은 유튜브를 좀 하자라는 생각이 생겨가지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 원트나 슈드를 분류하셔요 라고 했잖아요. 하고 싶은 일,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또는 해야만 할 것 같은 일, 이거 두 가지를 좀 분류해서 계획표를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좋아요. 네.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브로 들어와 주신 감사한 우리 구독자님. 감사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게요.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어딨노? 제가 지난 라이브 때요. 멘탈을 막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 개복시 해결하는 방법 요거 했었잖아요. 글쓰기. 그것처럼 A4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적으시고, 오른쪽에 해야 할 것만 같은 일을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걸 분류하셔서 항목의 필요성 제거부터 하시면 돼요. 두 가지로 또 가시화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화를 하시고요. 나의 동기에서 가장 내적 동기가 약한 그런 항목들을 삭제하거나 재정의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좀 약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제거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원인 1번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일단 1단계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거를 먼저 하시고, 두 번째예요. 제가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이 함정을